저는 도시의 문화를 홍보하는 전주시 글로벌 마케팅 팀장 김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국제교류 연찬회에 참석하셨는데요. 많은 도시가 있는데 왜 하필 전주일까라고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으세요. 게다가 전주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부산처럼 글로벌 도시라고 보기에도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고요. 공항도 없고 컨벤션도 없고 지방 중소도시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예산도 사실은 큰 도시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주를 찾아주셨을까요? 전주는 그간 많은 문화를 활용해서 공공외교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화도 많이 주시고 실질적으로 많이 방문도 해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뭘지 궁금하시죠? 다들 마지막 강연이라 많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각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문화 공공 외교 사례를 알려드릴 테니 힘내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프로젝트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더욱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국제 교류, 특히나 공공 외교, 이거를 도시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답은 도시의 문화 공공 외교 5W1H 6하 원칙입니다. 오늘 제 얘기를 잘 귀담아 듣게 되시면 오늘의 주제인 공공외교뿐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국제교류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국제교류의 저변까지도 더욱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지난번에 아까 소개해 주셨다시피 에듀센터의 우수 강의로 뽑히게 되었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지난번 뵌 분들께서는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정말 다른 얘기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나 10년간 제가 국제교류를 했는데 그러한 제가 해왔던 경험들을 오늘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공기관의 영어 전문위원으로 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물론 그 전에도 다른 회사에서 근무도 하기도 하고 비슷한 업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문화를 홍보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근무하던 곳들은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그런 행사들을 할 계획, 프로젝트를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문화를 홍보하는 일과는 조금은 거리가 먼 상황이었고요. 제가 전주시에 근무하기 전에 더 큰 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었는데 정말 부푼 꿈을 가지고 전주시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한문화 콘텐츠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옥마을도 있고 한식, 한옥, 한복 많은 콘텐츠가 있으니까 홍보할 게 정말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예산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홍보는 할 수 있는 콘텐츠는 있기는 하지만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진에서 보이시죠? 지금은 자리에서 물러나셨지만 강경화 장관님과 함께 주한 외교사절단이 전주에 오는 극히 이례적인 행사도 하게 되고요. 지금 이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기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비행기 탄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요. 브리티시 에어라인, 영국 항공과 전주시가 상호 홍보 프로젝트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을 하고 저희 시장님께서 기내에서 명예시민증을 영국 항공 사장님께 드리는 장면이에요. 전주의 홍보 영상과 그리고 전주의 국제영화제의 단편 5편이 영국 항공에 매월 9월에 전 세계 노선에 상영이 됩니다. 저희 과장님 사진을 보면 제가 웃음이 나와서 이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최를 하게 된 국제화 우수 사례인데요.
저희가 수상은 하기는 했지만 1등을 못해서 저희 과장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셨던 사진입니다. 그래도 그 장려상을 타기는 했지만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던 거는 전주시가 잘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니까 네, 달갑게 받아야겠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앞서서 많은 강연자분들께서 공공외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설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공공외교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사진 하고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 하버드 대학교. 네, 다들 하버드 대학교는 잘 아시는데 지금 딱 생각나는 교수 한 분 계실 거예요. 램지어 교수 인터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한복 모델 선발대회인데요. 올해는 가장 크게 한다라고 하네요. 그 이유는 한복이 정말로 유명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홍보를 할 그런 콘텐츠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행사를 확대시키고 확장을 시키긴 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아마도 중국과 한국 간의 한복 그리고 김치 등의 갈등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해 볼 때 왜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문화와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경제적 이득이 별로 나오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갈등 관계를 만들고 있을까요? 바로 문화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겠죠. 이번에는 BTS 자료인데요. BTS와 함께하는 한국어 공부 Learn Korean with BTS 패키지가 출시가 됐대요. 사실은 BTS는 저는 아미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정보가 있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 시댁이 뉴질랜드인데 한 번은 제가 코로나 이전에 바로 작년 초에 뉴질랜드를 갔는데 시조카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BTS 팬이고 BTS 때문에 한국에 꼭 방문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저에게 했을 때 BTS가 그냥 단순하게 국격 상승뿐만이 아니라 개인한테도 이렇게 자긍심과 자존감을 세워주는구나라는 생각까지도 했죠. 뿐만 아니라 제가 싱가포르에 지인이 있는데요. 그분의 아드님께서 트와이스의 캔디봉이라는 응원봉을 저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던지 제가 오프라인에서 구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중고나라까지도 찾아봤는데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의 문화적인 그런 파워가 강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입증을 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정말 많이 들으셨죠? 공공외교. 공공외교란 무엇일까요? 영어로 Public Diplomacy. 공공, 대중을 대상을 하는 외교이겠죠. 그래서 시민들의 외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외교라는 것은 외교부에서만 하게 되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 사진이 바로 전주시청의 사진인데요. 전주시에서도 가능하고 저도 외교관이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외교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문화를 활용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공공외교의 의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외교관이다. 문화를 홍보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간 많이 연구해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행사를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를 활용한 공공외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은 5W1H에서 찾겠습니다. Why? 그런데 도시의 문화 공공 외교, 왜 꼭 굳이 이런 거를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국제 교류를 많이 해왔는데 예전에는 행정 교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뭔가 산업을 유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시민들과는 교류를 하거나 이럴 때 중심축이 되는 것이 행정이었었죠. 하지만 지금은 시민들끼리의 교류도 할 수 있는가 한편 비즈니스가 해외로 나가는 것에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제 교류에서 넘어서 그 저변에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두 사진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바로 시드니에 있는 애플 스토어의 사진인데요. 저는 한국에서만 애플 스토어에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길게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시드니에도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만큼 애플의 브랜드가 정말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도시로 적용을 시키자면은 도시의 브랜드가 강화된다면 도시에 줄을 길게 서는 사람들도 많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국가의 시대는 지나고 지방자치의 시대이죠. 지금은 다들 개인도 홍보하는 판에 유튜브를 다 하고 있죠. 이제 도시의 홍보는 국가가 아니라 도시 그 자체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되지 않았다면 전주시가 영국항공하고 같이 상호 협약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전주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미국 대사관에서 전주가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대구도 아닌데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까지 전주에서 행사를 했을까요? 도시의 브랜드가 강화되면 당연히 사람들도 오고 관광객도 오고 비즈니스도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당연히 부가가치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제교류가 아닌 공공외교를 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도시의 브랜드 홍보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상승시키자. 그러면은 공공외교는 하고 싶은데 어떤 거를 해야 하는지 모르시겠는 분들,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준비했는데요. 서울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전주에서 서울까지 자가용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4시간이 걸렸어요. 보통이면 3시간 정도면 오는데 오늘은 비가 오고 금요일이어가지고 4시간이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톨게이트까지는 2시간이면 오는데 여기에서 2시간을 소비를 했어요. 그만큼 큰 도시죠. 정말 메가시티입니다. 메가시티인 만큼 할 일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정말 많습니다. 그게 서울의 매력이겠죠. 부산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 바다죠. 저도 부산 참 좋아하는데요. 가면은 숨통이 탁 트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부산은 해양 도시, 해양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포인트가 되겠죠. 전주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한옥마을이고요. 한지, 한복, 한식, 그리고 한국, 음악, 판소리 등등의 한문화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을 홍보를 해야 하냐라는 질문에는 도시가 가진 아이덴티티를 먼저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미국의 뉴올리언스, 전주하고도 음악 교류를 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는데요. 뉴올리언스라고 한다면은 재즈, 그리고 남부 음식이 있겠죠. 그리고 스페인의 마드리드가 아닌 바르셀로나라고 한다면 가우디 건축물도 있고 다양한 문화적인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은 모두 다 수도가 아니지만 각각의 문화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글로벌 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문화를 홍보해야 할까요? 외국에서도 가능하고요. 본 사진은 저희 시장님께서 한지, 예전에 고종 서한이 있었는데요. 고종 서한의 복본을 가지고 교황님께 직접 가셔서 전달을 해드린 사진입니다.
외국에서도 한지 홍보가 가능하고요. 르꼬르동 블루인데요. 르꼬르동 블루의 학생들에게 전주의 비빔밥, 전주의 문화가 파리에도 홍보가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도시에서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스페인 문화주간이라고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국제화 우수 사례에서 저희 세계문화주간이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스페인의 문화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관광객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그와 반대로 저희의 문화를, 우리의 문화를 스페인의 대사관 그리고 스페인의 아티스트들에게 홍보한 그러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들 하시죠. 그래도 저희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SNS를 활용한 방법인데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2017년도부터 영어 홍보 영상을 제작을 했고 그거는 직원들이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와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이 편집 그리고 홍보, 출연 다 한 건데요. 지금 많이들 졸리실 것 같은데 한번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Hi, my name is Ilje. This is for you. 좋아요. Thank you, Ilje. Looks so pretty. I'm so sad to mix this pretty rice. Did you enjoy our first episode of Jeonju-licious? See you next time. Jeonju-licious. 네, 어찌나 어색한지. 네, 첫 번째 영상이었거든요. 저희 남자 직원분이 음악도 직접 만드시고, 그리고 저희가 편집도 하고 만들고, 그리고 핸드폰 2대를 사용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그 페이스북 영상인데요. 전주의 국제한식조리학교라는 그 요리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하고 전주시하고 콜라보해서 정말 단돈 0원을 드리고 SNS를 시작하고 그 후에 저희가 조금 누추하게 촬영을 하는 그런 사진들을 찍어 드렸더니 카메라 장비를 조금 사주셨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에서 공공외교가 가능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해외, 국내 그리고 SNS 어디서든 소통이 가능한 곳이면은 어디든 오케이라는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시기일까요?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사실은 가능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특별한 오케이션이 있을 때는 더욱더 효과가 2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특별한 기간은 수교 기념의 해.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보다 뭐 국제 교류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수교 기념의 해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호주가 60주년이거든요. 한국하고 수교한 지. 그래서 21년, 22년이 한호 60주년 수교 기념의 해이고요. 그리고 벨기에도 지금 수교 기념의 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사진에서 보이시는 한불수교 130주년인데요. 그 당시에 사실 제가 세계문화주간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거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전주에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을 해서 베르사유 음악센터라는 음악센터가 전주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다른 기관에서 전주에 막 왔었고요. 그런데 저한테 그 행사를 하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저는 국제교류 파트였고 제가 문화에 해당되는 이런 행사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까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하기 싫었습니다. 왜냐? 국제교류에서 할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음악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음악 행사와 더불어 수교 기념의 회를 활용을 해서 프랑스 자수 그리고 유엔 대대 사진전 그리고 한식과 프랑스 와인을 페어링하는 행사, 그렇게 해서 국제교류의 행사로 만들게 되고 그 행사를 세계문화주간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추진을 하게 되고 그 후년 계속해서 세계문화주간이 계속해서 커지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지자체에서는 정말 많은 행사들이 있을 거예요. 주요 국제 행사 시기에는 우리의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더 많아지겠죠. 이때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외국에서도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시기이고요. 주한대사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전주국제영화제 그리고 소리축제와 같은 다양한 국제 행사들이 있는데요. 주요 국제 행사 시에도 우리의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시기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에는 나오진 않았는데 외교부와 문체부에서는 매년 한 회씩 주한 외교사절단 행사를 추진을 하고는 합니다. 보통은 평창 올림픽이나 아니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깃발대회라는 행사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행사 때 외교부 혹은 문체부를 컨택을 하시면 그런 장관님들과 함께 많은 사절단을 꾸린 주한 외교 사절단을 초청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한 국제적인 이슈가 있을 때도 가능합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는 세계 여성의 날을 작년에 홍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8월 12일에 유엔 해비타트하고 세계 청년의 날을 같이 개최를 하게 됩니다. 청년의 날 동안에는 단순하게 지역에 있는 대학생이나 지역의 청년 그리고 한국에 있는 청년뿐만이 아니라 저희 청년들이 하고 있는 문화 행사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중요한 행사들을 놓치지 말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특별한 기간을 공략한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엔 누가가 아니라 누가는 어차피 저희 전주시 혹은 여러분과 같은 도시에서 추진을 해야겠죠. To whom, 누구를 타겟팅을 한번 해볼까요? 시민, 관광객, 주한대사든 VIP, 글로벌 기업의 CEO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네, 이분들은 다 시민이죠. 공공외교의 주체는 그리고 공공외교를 흡수하는 분들은 다들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대사님도 고국에 돌아가시면 시민이 되시는 거고 그리고 관광객도 서울에 다시 돌아가시면 시민이 되는 거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외교는 소프트 파워를 활용을 해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라는 대답에는 저는 시민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공공외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도시에서 어떤 거를 해야 하는지, 도시에서 왜 공공외교를 해야 하는지, 언제,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까지는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이 두 사진들은요, 다들 저희 전주시에, 우리 전주시에 왔다 가셨던 분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너무나 즐거웠고 진짜 완벽한 공연 준비에 감동을 많이 받았다. 스페인 플라멩코 하비에르 엔 욜란다. 그리고 옆에 사진은요, 첫 공연을 하기에 전주가 정말 최고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전주를 방문해서 한국의 여러 전통 예술을 보았는데요. 베르사유 시가 프랑스 정신의 보고인 것처럼 전주가 한국적인 것과 한국인들의 정신을 간직한 최고의 도시로 참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페인 셰프는 전주에 5번째 방문을 했는데 음식 문화가 발달한 전주에서 스페인 음식을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하모니를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다들 만족한 행사에 대한 반응을 주셨을까요?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세심한 배려와 초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떻게냐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세심한 초청에서 출발한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좋은 것만을 기억을 하고 싶어 하죠. 좋은 거를 보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거고, 좋은 기억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요. 오늘 뭔가 좋은 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께서도 연찬회에 참석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두 다 좋은 기억을 가지고 떠나죠.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는 200개가 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처럼 VIP를 혹은 예술가들을 초청을 해서 전주의 문화를 알린다면, 혹은 전주의 문화를 가지고 그냥 대충 준비를 해서 해외에서 홍보를 했을 때 하고, 그런 경우에는 다른 도시들과의 그런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세심한 초청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네트워크를 확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방문은 한 번뿐인 전주 방문이 될 수도 있고, 그 방문이 2번, 3번, 그리고 그분들은 다른 분들에게 전주를 홍보해서 저희 전주시의 홍보대사 역할로 다른 많은 분들을 이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거의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전주시의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여러 번 주한외교 사절단을 초청을 합니다. VIP 초청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님께서 지금 한복 입고 계시는 사진은 아마 전주국제영화제 기간인 것 같고요. 그 위에 사진은 비바체 음악 페스티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 행사 시기 때는 꼭 주한대사 혹은 외교 사절단을 구성하여 저희가 초청 행사를 진행을 하고요. 좀 전에 설명해드렸던 대로 이 부분은 세계 문화 주간인데요. 지자체 연찬회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실은 세계 문화 주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것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전주를 다녀가시고, 오늘도 사실은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세계 문화 주간은 전주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각국 대사관들을 초청해서 저희와 예산의 반반씩 부담을 해서 전주의 문화를 각 국에 홍보를 하고, 그 국가의 문화를 전주시 시민들 그리고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외 공간이 있죠.
한국에는 제일공간, 해외문화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포함하면 아마 100개가 훨씬 더 넘을 거예요. 각 제외공간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매년 개최를 하고 있고 한국의 날 이름 등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꼭 놓치지 말고 여러분께서도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옆에 사진은 국제기구인데요. 국제기구를 통해서 전주시의 문화 그리고 여러분의 문화 또한 홍보할 수 있습니다. 정책도 홍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세계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있는 UCLG 같은 경우에는 어워드 행사도 굉장히 많으니까 문화나 정책이나 만약에 선진 사례로 홍보하고 싶으시다면 꼭 놓치지 않고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코로나 시기이고 굉장히 모두 다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전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행사가 중간에 무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지금도 사실 5월 달에 행사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정말로 실현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온라인이겠죠. 위드 코로나 시대 온라인 홍보를 꼭 빼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지금 유튜브는 아이키인데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주의 문화를 세계에 홍보하고 있고요. 이 정도로 전주시의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공공외교 5W1H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멘트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 우리가 도시 공공외교를 해야 하는지 브랜딩으로 경제 부가가치를 상승을 시킨다. 무엇을 홍보를 해야 할까요? 도시가 가진 먼저 아이덴티티를 발굴을 하십시오. Where?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해외, 한국, 우리 도시, 서울, 그리고 SNS. 소통이 가능한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교 기념의 해, 그리고 국제행사 시, 그리고 특별한 글로벌 이슈가 있을 때, 혹은 세계 무슨 날, 예를 들어서 청년의 날, 세계 여성의 날 등의 특별한 이슈가 있는 날이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시민이 답이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행사들을 어떻게 진행하느냐라고 한다면 전주시의 경우 세심한 배려와 그리고 특별한 초청에서 출발하고 그러한 네트워크는 반드시 그분들과의 각계의 그런 네트워크가 아니라 네트워크는 확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처음에 스타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세심한 초청에서 출발한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게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김구 선생님께서 전주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화의 위상을 보게 되시면 정말 흐뭇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각 도시들이 그리고 여러분께서 각자 외교관이 되어서 전 세계에 내놔도 손색 없는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그 날이 와서 세계의 시민들이 우리가 정말 미국의 뉴욕뿐만이 아니라 뉴올리언스 여러 도시들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도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의 시민이, 일본의 시민이, 호주의 시민이, 전주, 부산, 대구, 춘천 이런 도시들의 각각 이름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각각 도시들의 브랜드와 문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전주시 글로벌 마케팅 팀장 김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